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의 안성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여러 개의 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는 환경에서 이걸 관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토콜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SN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NMS, EMS, 이런 용어들이 있거든요. 그런 용어들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관리가 뭐냐라고 누가 물어보면, 여러분이 그래도 이제 수업 받으면은, 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런 경우에 네트워크 관리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용어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을 우리가 관리하게 되면 이 SNMP라고 하는 프로토콜을 이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인터넷 관리를 한다든지 개발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이 SNMP 얘기가 꼭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SNMP에 대한 구성 요소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SNMP의 프로토콜들의 메시지 포맷이 뭐가 있고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그 다음에 SNMP가 UDP 포트를 사용하는데 어떤 포트를 사용하고 그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는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 우리가 NMS 이렇게 보통 부르거든요.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란 얘기죠.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를 한다라는 얘기는 여러분의 기관이나 회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회사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있겠죠. 허브도 있고 라우터도 있고 심지어는 무슨 서버도 있고 혹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PC도 관리 대상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겁니다. 이런 관리 대상 전체에 대해서 그 기관이 요구하는 요구사항이 있어요. 죽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성능은 어느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에 맞춰서 모니터링하고, 얘가 잘 동작하는지 살펴보는 거, 그다음에 테스팅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고 나감에 따라서 설정이 변경될 수도 있고,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게 되는데, 구성도가 변경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거 어디서 문제가 생겼지? 이런 걸 찾아보는 트러블 슈팅 이런 것과 관련된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런 관리를 해주는 시스템을 우리가 통합적으로 뭐라고 불러요? 그렇죠. 네트워크 관리해주는 시스템이라고 해서 NMS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EMS라는 용어가 있어요. EMS. 이건 Element System Management System이라는 얘기인데, 이건 뭐냐면 한 기관의 네트워크에 관련된 장비들이 제조사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A라는 제조사의 제품을 쓸 수도 있고, B라는 제조사의 제품을 쓸 수 있고, 심지어는 다양한 제조사의 제품들을 가져다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위 제조사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 시스템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전송장치면 전송장치만 관리하는 시스템, 특정 사건을 샀을 테니까, 라우터면 그 라우터를 관리해주는 그 단위 관리 시스템, 이런 것들이 존재할 거 아닙니까? 그 단위 관리 시스템들은 우리가 EMS라고 부르는 거고, 이걸 연결해서 통합적으로 보는 그 전체 시스템을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NMS, EMS 이제 차이가 나시죠? 그렇죠? 예, EMS는 각 단위, 얘네들 단위 묶어서 전체는 NMS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트워크 관리라는 거를 누가 물어봤어요. 네트워크 관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잘 관리하는 거다 이럴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표준에서는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하는 것이 5개의 영역으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에서 해야 될 기능은 이렇게 5가지의 기능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성 관리에 해당되는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장애 관리에 해당되는 폴트 매니지먼트, 성능 관리에 해당되는 퍼포먼스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보안 관리에 해당되는 시큐리티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과금과 관련된 어카운팅 매니지먼트, 이렇게 5개의 영역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관리다, 네트워크 관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구성 관리, 우리가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라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여러분 회사나 기관을 가시게 되면 이 소프트웨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NMS라고 하는 시스템이 있고, 거기에 화면에 보면 이렇게 화면이 네트워크 구성도가 있습니다. 특정 라우터나 스위치나 서버나 얘네들이 서로 링크로 연결해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토폴로지가 이렇게 쭉 그려져 있어요. 이 구성도와 관련된 것이 바로 네트워크 구성 관리에 해당되는 것이
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장비 찍어보잖아요. 그럼 어떤 장비는 그 하드웨어 그 장비의 내부에 온도도 나와 있어요. 지금 그 장비 내부 온도가 뭐 40도다, 50도다 이런 식으로 온도도 나옵니다. 뭐 색깔별로 어떤 포트가 현재 사용되고 있고 어떤 포트는 현재 사용되지 않고 있고 이렇게 각 장비에 구성된 설정된 그런 현황 정보도 보여주거든요. 이와 같이 이 네트워크에 설정된 정보라고 하는 거는 처음에 딱 설정이 됐다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바뀔 수 있잖아요. 안 쓰던 포트에 특정 라인을 연결할 수도 있고 새로운 장비가 들어올 수도 있고 설정된 정보가 시간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고 재구성될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그죠? 그것과 관련된 모든 정보들을 모아서 뭐라고 부르냐면 구성관리다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관련된 장비들의 구성 현황을 파악하고 설정을 변경하고 이런 거와 관련된 관리 행위, 그걸 뭐라고 하느냐? Configuration Management, 구성관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구성도를, 즉 맵을 잘 관리하는 것도 Configuration Management의 기능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장애 관리. 장애 관리는 참 그 네트워크 관리에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내용 중 하나죠. 그죠? 장애 관리는 뭐겠어요? 아니, 장비가 죽으면 그걸 빨리 파악하고, 그걸 빨리 복구하고 이런 행위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거와 관련된 게 바로 이 장애 관리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이 되겠죠. 자, 그러면 장애가 무엇이냐? 폴트가 무엇이냐? 어떤 장비가 비정상적으로 돌아간다. 어떤 우리가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비정상적인 상황을 맞게 되는 걸 우리가 장애가 났다라고 하는 거고, 요걸 잘 관리하는 게 장애 관리에 속하는 거죠. 그러면은 장애 관리를 우리가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하나는 장애가 나기 전에 우리 사전에 어떻게 해보는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장애가 딱 났으면은 그거에 따라서 바로바로 대응하는 어떤 행위가 있을 수가 있죠. 통상적으로는 장애에 대한 사후관리 측면이 훨씬 강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네트워크 구성도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장비가 무슨 이상이 발생하거나 선로가 죽거나 하게 되면 빨간색으로 탁 변하고, 뭐 휴대전화로 연락이 오거나 이메일로 연락이 오거나 알람을 띄우거나 여러 가지 행위를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그거를 우리가 장애가 났는지를 검출하는 게 되겠죠. 장애가 났다는 걸 우리가 사실을 확인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다른 장비로 전파하게 되기 전에 우리가 격리를 시켜야 될 거예요. 그죠? 당연하지 않겠어요? 혹시 장애가 전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거 나지 않도록 분리를 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복구를 해야죠. 그죠? 빨리 이제 뭐 우리가 그 재고로 갖고 있던 보드를 가져와서 껴서 빨리 복구를 시키거나 어떤 행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구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정보들이 잘 기록돼서 차후에 이제 통계 자료나 이런 데 쓸 수 있도록 또 로깅과 같은 어떤 기록하는 행위들이 있어야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어떤 그 사후 관리 측면이 강한 거죠. 장애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즉각 타닥 대응을 해서 장애가 나는 행위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행위가 있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장애 관리의 큰 기능 중에 하나고, 또 하나는 이제 사전에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상당히 어렵긴 하지만 뭐 어느 특정 장비가 자주 죽더라 뭐 하는 그런 우리 행위를 알고 있다면 그 장비에 대해서 뭐 재구성을 한다든지 재배치를 한다든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사전에 장애 관리를 하는 그런 행위가 될 수가 있겠죠. 어찌됐건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이 어떤 장애에 대한 여러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거에 대한 조치를 취하거나 어떤 행위를 하는 일련의 모든 행동들을 우리가 장애 관리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그 기능 중에 하나가 이제 성능 관리가 되겠습니다. 성능 관리라고 하는 거는 뭐 예를 들면은 이런 게 있을 수가 있죠. 네트워크의 장비 같은 것이 뭐 CPU를 얼마나 쓰고 있느냐, 뭐 이런 걸 체크하는 거. 이건 성능에 관한 거잖아요. 장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장애 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반적으로 네트워크의 구성 요소들을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효율적으로 우리가 운영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행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성능 관리다 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근데 이제 성능 관리를 하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도대체 성능의 작대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죠. 네트워크에 뭐 스피드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트래픽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느냐, 어떤 라우터가 있으면
초당 패킷이 몇 개 들어온다, 몇 개 나간다라는 걸 계속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능을 계속 많이 이게 쓰게 되면 이 장비는 나중에 교체를 해야 되겠네. 아직은 좀 쓸만하지만 작년에 비해서 올해 이렇게 많이 트래픽 양이 늘어난 거 보니까 좀 더 이제 고성능의 라우터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걸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를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처리량이라든지 응답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응답 시간이 현재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이런 성능 관리 영역에 속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능 관리는 장애 관리에 의해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안 관리. 요즘 보안이 참 중요하죠. 그죠? 뭐 보안을 제공하지 않는 네트워크는 뭐 좋은 네트워크라고 볼 수가 없을 겁니다. 이렇게 어떤 네트워크에서는 우리가 정책이 있어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다든지, 뭐 당연히 아무나 들어올 수 없죠. 우리 회사의 네트워크를, 우리 기관의 네트워크를 외부인들이 막 아무나 접근해서 사용할 수 있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잘 관리하는, 누가 얼마나 들어오려고 그랬고, 이걸 얼마나 차단했고, 뭐 이런 바이러스는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고, 뭐 이런 것들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들이 이 보안 관리 영역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죠. 특히 우리 회사의, 우리 기관의 네트워크와 관련된 자원들을 어떻게 잘 관리해 줄 것이냐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안과 관련된 서비스를 생성하고, 혹은 뭐 어떤 거는 삭제시키기도 하고, 어떤 거는 설정을 바꿔서 통제시키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을 하죠. 일반적으로 많이 갖고 있는 우리 보안 장비가 방화벽, 뭐 이런 장비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장비들을 잘 관리하는 일련의 행위들도 이 보안 관리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과금과 관련된 거. 지금 뭐 과금은 사실 좀 간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과금 관리는 이렇게 중요시 여기지는 않습니다만, 뭐 돈을 받는 가입자만이 어떤 장비에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런 거를 어떤 통제하기 위해서 이 과금과 관련된 계정 관리 행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성 관리라든지 장애 관리라든지 성능 관리, 보안 관리, 계정 관리, 5가지 영역을 수행하는 것을 우리가 네트워크 관리라고 하고, 이 관리 행위를 하는 시스템을 NMS,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이제 네트워크 관리 시스템이 뭐냐? 네트워크 관리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5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설명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리하는 이제 그 프로토콜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인터넷에서는 네트워크 관리다 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SNMP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표준이거든요, 얘가. 그래서 SNMP는 NMP면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이고, 이 S는 심플이란 뜻이에요. 심플, 단순. 그래서 이걸 단순망 관리 프로토콜이라고도 부르는데, 심플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프로토콜. 그 약자가 SNMP입니다. SNMP. 자, SNMP는 TCP에서의 표준 네트워크 관리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얘의 기본적인 구조는 관리자와 에이전트, 매니저 에이전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매니저 시스템이, 관리하는 시스템이 관리를 당하는 피관리 시스템에게 정보를 요청해서 가져오는 이런 기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매니저 에이전트 구조입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매니저도 시스템인데, 이 시스템에서 피관리 시스템인 에이전트에게 정보를 가져오고, 그 다음에 정보를 설정하는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매니저 에이전트 모델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NMP의 큰 특징 중에 하나는, SNMP는 응용계층에서 동작하는 프로토콜입니다. 응용계층에서. 자, 이 응용계층에서 동작하게 되면 무슨 장점이 있냐면, 하드웨어의 종류에 상관없이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드웨어 종류에 상관없이. 우리가 뭐 이메일을 사용한다든지, 그 다음에 웹 서비스를 사용하는데 하드웨어 상관없잖아요. 그죠? 얘네들이 응용 계층에 해당되는 프로토콜이니까. 그 다음에 또 네트워크에서 무슨 프로토콜을 사용하든 상관이 없어져요. 왜냐하면 A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쓰고 B라는 네트워크 프로토콜 써서 서로 인터네트워킹 되어 있는 환경에서 SNMP는 응용 계층에 해당되기 때문에 하부의 네트워크 프로토콜하고 상관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니저 에이전트 관계를 갖고 있는데, 이 에이전트가 관리를 당하는 피관리 시스템인데, 얘가 이제 서버로 동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서버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서비스를 해주는 게 서버고, 서비스를 요청하는 게 클라이언트잖아요. 근데 매니저 에이전트 입장에서 보면 매니저 프로그램이 에이전트한테, 즉 피관리 시스템한테, 야,
네가 지금 갖고 있는 CPU의 지금 이용률이 어떻게 돼? 야, 네가 갖고 있는 특정 포트에서 패키지 몇 개가 왔다 갔다 하고 있어? 라고 요청하고 물어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는 매니저 쪽이 클라이언트가 되고, 그 다음에 관리 시스템, 피관리 시스템, 예? 라우터나 스위치나 이런 애들이 그 에이전트, 즉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약간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걸 조심하셔야 돼요. 이제 클라이언트가 매니저입니다. 자, 이와 같이 라우터들이 정보들을 갖고 있다. 스위치들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자기 라우터가 있으면 내가 포트가 몇 개가 있고 이쪽 포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이트량이 몇이고 이쪽 포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패킷량이 몇 개고 라는 거를 에이전트가 갖고 있잖아요. 그죠? 매니저는 야, 네가 갖고 있는 정보 좀 내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니저와 에이전트 관계로서 서로 통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정보들, 즉 관리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라는 점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SNMP 얘기하게 되면 SNMP 하나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얘를 구성하고 있는 몇 개의 구성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3개의 구성 요소가 한 덩어리로 관리 행위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SNMP라는 거와 SMI라는 거와 MIB라고 하는 3개의 구성 요소가 SNMP의 구성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SNMP 그러면 SNMP라는 프로토콜 하나를 의미하기도 하고 SNMP, SMI, MIB라고 하는 3개의 구성 요소를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TCP/IP 프로토콜 그러면 TCP하고 IP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SNMP 그러면 SNMP, SMI, MIB 3개를 다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SNMP는 정말 메시지입니다. 프로토콜 메시지, 주고받는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거고 SMI는 자, 어떤 통신 장비가 포트가 몇 개 있고 그 다음에 특정 포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이트량이 얼마나 되고 패킷량이 얼마나 되고 이런 거를 관리 정보라고 하거든요. 그 관리 정보, 자, 요거 내놔 라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야, 네가 갖고 있는 거 포트 번호가 몇 개야? 이렇게 글로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리 정보들을 어떻게 식별할 거냐, 어떻게 내가 인코딩해서 보내야 될 거냐라는 것이 바로 SMI, Structure of Management Information, 관리 정보의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걔네들을 식별할 수 있느냐, 관리 정보 하나하나를 그걸 나타내는 게 SMI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MIB, 맨인 블랙이 아니에요. 맨인 블랙이 아니라 뭐예요? Management Information Base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리 정보들이 묶여있는 전체 덩어리, 걔가 MIB다 이거죠. MIB이라고 부릅니다. MIB. 관리 정보들이, 뭐 라우터에 관리 정보들이 쫙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포트가 몇 개, 1번 포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이트량이 얼마, 시스템의 설명 어떻게 되고, 시스템이 켜진 지 얼마나 됐고, 이런 것들이 다 관리 정보예요. 이런 관리 정보들의 집합체를 MIB이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이런 MIB은 뭐 시스템과 관련된 MIB도 있고 인터페이스와 관련된 것도 있고 주소 해석과 관련된 것도 있고 IP도 있고 TCP도 있고 UDP와 관련된 것도 있고 여러 정보들이 그룹으로 돼 있어요. 그룹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자, SNMP 프로토콜의 동작은 SNMP 버전도 뭐 버전 1이 있고 2가 있고 3가 있고 이렇게 여러 버전들이 있게 되는데 SNMP 버전 3에 해당되는 프로토콜 메시지,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느냐라고 할 때 그 프로토콜 메시지를 보게 되면 화면과 같이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겁니다. 좀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제 하나하나 보게 되면 그렇게 복잡할 건 없습니다. 자, SNMP 매니저가 클라이언트라고 했죠. 요청을 하는 애니까 얘가 클라이언트가 됩니다. 그래서 SNMP 클라이언트가 매니저에서 이제 에이전트에게 요청을 하죠. SNMP 에이전트가 이제 서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청을, 야, 너 이 정보 좀 내놔 라고 할 때 여러 가지 이제 종류들이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get request, 뭐 get next request, get bulk request, set request, response, trap, inform request, report와 같이 총 몇 종류? 한 8개의 종류로 구성이 돼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화살표의 방향이 해당 방향으로 요청하거나 응답하는 그런 메시지의 흐름으로 구성이 되어 있게 됩니다. 자, get request라고 하는 거는 야, 네가 갖고 있는 정보, 너 지금 포트가 몇 개 있어? 너 1번 포트에서 왔다 갔다 하는 바이트량은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걸 뭘로 물어보냐면 get request라는 걸로 물어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 이 정보 좀 get 하겠다. 그걸 요청하겠다. get 하는 걸 요청하겠다라는 뜻으로 get request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get next request는 원래 의미는 요청하는 거에 다음 거에 대한 정보를 가져온다라는 뜻인데 실제로는 라우팅 테이블과 같이 표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 표와 같은 정보를 가져올 때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라우팅 설명할 때 라우팅 프로토콜들이 이 테이블을 만들잖아요. 표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자, 목적지로 가기 위해서는 다음 이웃한 노드 어떤 애한테 보내야 된다라는 거를 쫙 목록으로 갖고 있거든요. 이 목록을 가져와서 내가 보고 싶어요. 이 라우터의 라우팅 테이블이 제대로 됐나 확인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주로 get next request라는 걸 사용해서 그 다음 거를 계속 표를 뽑아올 때 그럴 때 사용하는 게 get next request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get bulk request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데이터량이 많은 거, 데이터량이 많은 정보를 가져오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이제 get bulk request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set request라는 게 있는데 set request는 뭐냐면 설정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구성 관리 같은 거를 할 때 이 라우터의 IP 어드레스, 이 라우터의 마스크, 이 라우터에 대한 설명 이런 거를 바꾸고 싶어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한다? send request를 통해서 정보를 변경할 수가 있는 거죠. 이와 같이 send request는 매니저에서 에이전트에게 이러이러한 정보를 내가 수정하겠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것이 set request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response가 있어요. 자, response는 뭐냐면 내가 get request를 하거나 get next request를 하거나 set request를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응답을 보내야 되겠죠. 야, 내가 이래 정보를 다오 라고 요청하는 거는 get request지만 그럼 에이전트가 받아서 그 정보를 이렇게 챙기겠죠? 이렇게 쫙 챙겨가지고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때 줄 때 사용하는 메시지는 get response가 되겠습니다. set request에서도 역시 똑같은 그 response를 하게 되는데요. 자, 요 정보를 요렇게 바꿔줘라고 내가 설정 요청을 하게 되면 그러면 내가 설정이 돼 있는 설정이 바뀌었는지 안 바뀌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response로 오게 되면 내가 요청한 대로 만약에 응답이 오게 되면 제대로 바뀌었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get response, 즉 response에 해당되는 메시지는 내가 요청한 거에 대한 응답을 보낼 때 사용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가 있을 수가 있냐면 내가 라우터예요. 내가 라우터인데 여기서 링크가 연결된 게 탁 끊어졌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get request로만 내가 응답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게 물어보기 전에는 내가 대답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물어보기 전에.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끊어지자마자 내가 지금 이게 라인이 끊어졌다라는 걸 바로 알려줄 수 있어야죠. 그렇죠? 예. 그게 어떤 특정 이벤트가 발생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보고를 하는 거를 우리가 SNMP에서는 trap이라고 부릅니다. trap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트랩 메시지를 보낼 때, 즉 에이전트 입장에서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해서 이를 보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트랩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form request와 그 다음에 report PDU가 있는데 이 inform request와 report라고 하는 애는 어느 때 사용하냐면 자, A라는 내가 그 본사가 있고 지사가 있어요. 본사에서 SNMP를 관리하고 지사에서도 SNMP를 관리해요. 그러면 이제 두 개의 SNMP 관리자가 있는 거죠. 매니저가. 그러면 이제 다른 내가 저쪽 관리하에 있는 저쪽 지사의 SNMP 매니저가 관리하고 있는 어떤 에이전트에 대한 정보를 가져오고 싶어요. 그럼 이제 직접 가져오는 게 아니라 그건 저쪽 그 SNMP 매니저의 관리하에 있으니까 걔한테 요청하는 겁니다. inform request로 야, 네 관리하에 있는 에이전트 있잖아. 걔의 어떠한 정보를 좀 다오. 이렇게 요청할 때. 즉 매니저 투 매니저로 커뮤니케이션 할 때 사용되는 게 이 inform request입니다. 레포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오류가 발생했을 때 매니저들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게 레포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UDP 포트를 사용하는데요. 이게 이제 UDP를 설명할 때 설명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SNMP라고 하는 이 프로토콜은 UDP 포트를 두 개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161번, 하나는 162번 이렇게 두 가지를 사용을 합니다. 이거 아마 지금 설명을 잘 들으셨으면 아마 기억을 하실 텐데 SNMP는 통상 get request처럼 요청하는 경우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응답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161번 포트와 162번 포트로 나뉘어놨습니다. 그래서 161번은 내가 요청하고 응답받을 때 사용하는 거고 162번은 사건 보고할 때, 즉 트랩을 할 때 사용하는 그런 포트 번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제일 위에 그림은 클라이언트 쪽에서는 162번 포트를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고 서버에서는 즉 에이전트에서는 161번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요청 행위를 할 때는 161번을 통해서 매니저 에이전트 간의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고 사건 보고는 162번으로 하도록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오늘은 NMS와 EMS의 각각 기능의 차이, 그 다음에 5대 관리 기능 요소에 대해서 설명했어요. 뭐뭐 있었어요? 구성, 장애, 성능, 보안, 계정 이렇게 5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NMP가 매니저 에이전트로 동작한다는 점, SNMP의 구성 요소가 SNMP, SMI, MIB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설명드렸고 SNMP 메시지의 8가지 종류 메시지의 종류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 다음에 UDP 포트와 관련해서 사건 보고와 일반적인 요청 응답에 대해서도 제가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SNMP는 인터넷 표준 프로토콜로 사용된다는 점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